1941년 미국을 상대로 전쟁 중이던 일본은 게이샤의 애국심마저도 요구한다. 결국 게이샤는 전쟁 영웅을 위해 환호하면서 선전 활동에 동원된다. Kamikaze pilots are men trained for death. Nearly all the suicide pilots are between 16 and 20 years old. Celebrations are held to honor them when their training is finished. The prettiest geisha girls entertain them. This is their big day. To cries of banzai, they prepare for their last flight, which may destroy an Allied ship. 일본은 승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신성한 히로히토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이 패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주만 사건은 이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강제로 군수물자 공장에 동원돼 일할 때도 게이샤 업계는 예전처럼 돌아갔다. 이들의 고객 중 상당수는 군 고위 장성들이었다. During the 40s, when the country was plunged into hardship, the geisha who had patrons among the military, of course, predictably, tended to do better than the ones who didn't. 그러나 전쟁이 3년을 넘어서자 일본의 자원도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게이샤 하우스도 문을 닫는다. 현재 일본에서 최고령의 현업 게이샤인 93세 유미. 그녀는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こういう着物をみんな袖切って、それでこれは袴にして、みんな着物なんです。だから派手だってその購買行くとみんな派手だって言ったってある着物の一番地味なの着てくんですけど、それお仕事さんとは違いますわね。いつでもこれ着て電気を見てくれる人があったんです。そういったらもう芸者衆の歩き方がね、さっそうとしちゃって違うってさすがですね。何言ってんのよみんなこれだってお国のためにやってんのよってもえばって通うんでそこまでね朝8時から4時まででした。 그러나 이런 노동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게이샤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미국인과 결혼했다는 죄로 고립돼 살아야 했다. 그 이름은 유키 모건. 국수주의 열풍이 일본 열도를 휩쓰는 와중에 유키는 반역자란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다. 유키의 수양딸 나미에는 당시의 어려움을 이렇게 기억한다. みんなが見るんですよね、やっぱりね。だからサインしてくださいっておっしゃるんですよね。そんなんそれはできませんって断る役も私なんですけど。どこかはしょっちゅう来てましたよ。でも別に何も悪いことしてないからね。京都からちょっと神戸とかそういう時に行く時はそして神父さんたちが協力して保証人になってでその時に、日本に帰ったら日本の国籍をもう一度日本の国籍を取りますという何か約束がなかったら領事館の方で 유키의 기구한 운명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한 게이샤였던 그녀는 마침 일본을 여행 중이던 미국 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는 미국에서도 네로라 하는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모건. 월가를 좌우하는 막강한 모건 왕국의 설립자 J.P. 모건의 조카였다. George just fell in love with her and pursued her, but she kept saying no, no, no. But George was persistent, and our family motto is Vincit qui patitur, he conquers who persists. So he persisted and he conquered. 유키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지 모건과 결혼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털복숭이 야만인으로 취급될 때였다. 타운센드 해리스 시절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유키는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했고 조지는 게이샤 대모에게 진 빚을 청산했다.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모건 집안 사람이었다. He did pay considerable sum of money, I think about $20,000, to release her from the geisha. And
So that might have pleased your family. I don't know. 일본에서 추방당한 유키는 남편과 함께 뉴욕으로 갔지만 이들 부부는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People just didn't marry Orientals or anything in those days, and it would have been very hard for anyone to understand how he could have done something like that and not married into the proper social circles that he'd been brought up in.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조차 거부당한 이들 부부는 프랑스 남부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조지 모건은 10년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게이샤와 서양인의 사랑은 이렇게 다시 한번 불운을 맞게 된다. 슬픔에 잠긴 유키는 이제 무국적자로 남게 됐다. She couldn't get back to the States because she didn't have citizenship, American citizenship, unfortunately. I think there were papers that should have been signed and documented and whatnot when George was alive and didn't get done. So that was, really unfortunate. 유키는 이제 모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라 최악의 시점이었다. Of course, we got into the war, and then there was no way to be in contact with her at all. She wasn't getting mail or money or anything. It must have been a hard time because the Japanese weren't overly friendly to her. I mean, with a name like Morgan, and the bombs are dropping. 유키는 교토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80이 넘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다른 게이샤들의 운명도 그다지 좋을 건 없었다.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자 마침내 일본은 항복한다.で私知らないから一生懸命仕事場行ったんですよ。言ったらもう今日はしなくていいんで、どういうわけで戦争に負けちゃった。そんなはずはないって、私たちがこんなに手伝ってるんだ。それであんた間違ってるわ言ったら、ラジオですねその頃は。だけど終わったって言うんだからあんたばっかり頑張ったってしょうがないからよく聞いてごらんなさいって。でまたよそのうち行って聞いて、あらいやせっかく手伝ったのね。 대부분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유미 역시 일본이 전쟁에서 진다는 건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일본인들은 겁에 질린 채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일본에 들어오는 걸 지켜봐야 했다. どこに逃げましょうったってまだ鍵盤から何も言って鍵盤も残ってましたから2人ぐらい手伝ってくれた。しょうがないじゃないの逃げるったってどこへも行きようがないしって言ってるともうね明くるしすぐねいつからお商売が始まるでしょうって電話かかってきたんですよ警察署から。何なのよあんたこっちはどこに逃げようかって言ってんのよって言ったら私たちは疎開してるから退屈で退屈でしょうがないって言うんです。始まったら早く行きたいわってかそれどこじゃないわって言ったんですよね。そうするとねやっぱりそういう人がよく出てきちゃ電話かけてなんとかってぐるぐるぐるぐるやっていたりこっち行ったりして。 일본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대도시의 경제는 몰락했고 부유하던 일본인들도 모두 파산했다. Dazed Japs, unable to believe their defeat, read bulletins from the Emperor calling for obedience to the Americans. The natives can find little news of consolation in their one-sheet newspaper either, and wander around bewildered.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던 게이샤들은 이제 다시 한번 충성의 상대를 바꿔야만 했다. 게이샤 지역은 메가더 장군의 인가하에 다시 개장한다. 당시 메가더의 오른팔이었던 포비안 바워스. The geisha had a strong sense of survival. They knew that their livelihood, their future depended on their being even more charming than before. And so they did pick up a smattering of English very, very fast. But the geisha were always very elegant, as they are trained to be. And the Americans were rather crude. Sometimes they would object to taking off their shoes, for instance. But geisha are paid to be tolerant.
and to make the man think that he has done no wrong, can do no wrong, and will never do any wrong. And the Americans swallowed that hook, line, and sinker. 유미는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해 게임과 춤에 주로 의존했다고 회고한다. そうですね、コンピラ船船ってて布団敷いといて、それで布団をお客様が8人仮にいらっしゃれば布団5枚ぐらい敷いて私たち混ざってそれで置いて2歩かけてシュラシュシュシュって回れば四国ってその歌が切れたところでその布団の上乗った人がまあいいわけで、残った人はドリンクでもないけどビールとそれから野球券とかね。もうこの方は素直ですから OK ってすぐ踊り分かっても分かんなくても立ちなさるでしょ。 미군 장교들이 게이샤와 어울리는 동안 병사들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The women were terrified of American soldiers at first, but we only had to be there a week before all these 19-year-old soldiers had picked up their pom-pom girl. Girls that you could slam bam, thank you ma'am. And for a chocolate bar, you could have the prettiest girl in any area you wanted. The Americans had heard the word geisha and immediately pronounced it geisha and thought that the girls they slept with in the parks were geisha girls. Well, they were certainly not geisha. They were girls from every layer of society who were simply hungry. 당시 제41사단에 배치됐던 사병 리드 캐러밴. 그는 일본 당국이 미군의 점령에 대비했다고 말한다. They set up some geisha houses to service the servicemen of the Army of Occupation. And these geisha houses were located in 3 different areas. Part of my duty was to patrol one of them to keep the peace. It was like a stockade, and they bought a ticket at the gate. The ticket cost them 20 yen, good for one time only. It said so on the ticket. And they would go in and pick out a young lady that suited their fancy, I suppose, and then they would retire to her cubicle, and then afterwards they would leave, hopefully. They told us that they were put there to keep us from raping the population, that we were there, they were there strictly to service the servicemen. And these girls who said they were geisha girls, they were prostitutes. And I think they used the term geisha more or less because it was easy for us to understand. 게이샤의 고귀한 이름이 마구잡이 매춘부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1950년대 초 일본엔 5만 명에 달하는 매춘부들이 외국군을 상대로 영업했고 그중 대다수가 스스로를 게이샤라 칭했다. The American GIs actually came back with stories about geisha girls, and I think it must have been at that time more than any other that the idea of geisha, as they were called, being prostitutes entered the Western mind.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는 게이샤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1952년 연합군의 점령이 끝날 무렵 게이샤란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졌다. 하지만 진짜 게이샤가 무엇인지 아는 서양인은 별로 없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게이샤도 그들의 명성을 잃은 것이다. 미국의 일본 점령 후 게이샤의 이미지는 매춘으로 얼룩지게 됐다. 많은 게이샤가 이 이미지를 지워보려고 애쓴 반면 일부에선 오히려 이걸 이용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건 일본 전역의 휴양지에서 영업하는 일명 온천 게이샤다. 그 중에도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건 해안도시 아타미에서 영업 중인 게이샤다. 고마미도 이곳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게이샤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客様もやっぱゴルフブームですからゴルフなさるお客さんがいっぱいですよね。ゴルフ用語ぐらい知らないとなんか芸者も務まら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がものにも答えるし、まあはっきり言うと下ネタとかどこの国の方もそういうお話が得意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ね。At the bottom are the hot springs geisha, as they're called, and they're really prostitutes. They masquerade in a certain sense as geisha. They call themselves geisha. They wear kimono, which are associated with geisha, of course, and they come in and entertain during parties just as geisha do, except that their aim, and where their real money is, of course, is to offer themselves to these men at the end of the evening. Really, they're principally prostitutes who come in and play games that are pretty seedy, you know, where people lose their clothing. Those sorts of things don't generally go on in the top geisha houses. そうですね。まあはっきり言ってお客様はみんな殿方、日本語で言うとスケベリ、まあ、気に入った子がいれば、まあ、奥様以外に今晩どうだとかねいう方いらっしゃいますけど、どうしましょうね。私でよければ OK ですよとか。大抵のお客さん逃げてくんじゃないんですか? 소수의 상류층 고객을 위해 인류 연회를 베푸는 고급 게이샤들과는 달리 온천 게이샤는 한 번에 수백 명의 단체 손님을 받는다. 온천 게이샤는 거칠해적인 자긍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능한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 이곳에선 공들인 몸단장이나 값비싼 기모노 따윈 없다. 단 15분이면 화장을 마치고 공연할 준비를 끝낸다. 전용 미용사 같은 건 물론 없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뿐이다. 마치 테마파크처럼 일주일에 2차례씩 관광객을 위한 쇼가 펼쳐진다. 관광객들은 단돈 10,000원이면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며 춤을 관람할 수 있다. 이들이 무늬만 게이샤를 할지라도 관광객들은 진짜 게이샤를 봤다며 좋아한다. 심지어 공연이 끝나면 마음에 드는 게이샤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진짜 게이샤가 봤다면 펄쩍 뛸 일이지만 그래도 이 방법은 대성공이다. 쇼마다 10,000원 사례를 이루는 게 그걸 증명하고 있다. 게이샤 중 가장 밑바닥층으로 여겨지는 온천 게이샤. 아타미에서만 400명 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상의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남성들은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게이샤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전통 게이샤 사회가 위협받는 가운데 라이자 달비는 20년 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게이샤 하우스를 찾았다. 고멘야스. 라이자 데스. 아, 라이다さん。 こんにちは。まあ、いちぎくさんもどうも長いことですな。お元気ですか？おかげさんでどうぞ上が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遍昔のお話しましょう。When I first arrived in Kyoto, first thing I did was go to Pontocho because it's like going back home. I felt like I was one of her Maiko that had gotten married and left, but you know, always comes to see her when I come back. And I'm always made to feel at home. And like, this is sort of a place where I belong, and this is a contact that will, you know, that will never fade away. 게이샤 자매들은 친구 이상의 관계다. 게이샤에게는 혈육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라이자 달비로서는 가슴 아픈 귀향이다. After I left, I had been back in the States for about 6 or 8 months when the other geisha sent me a newspaper clipping telling me about the fire in Pontocho, in which my older sister had been trapped in the house, and she died in that fire, and it was a huge shock. She was only 24, and her whole career lay in front of her. So that was a very tragic end to one of my geisha friends. When I come back to Kyoto and see these people, I can easily imagine myself as having stayed and being part of this world. But that was in the mid-70s, and Japan was having very good economic times. Of course, when you're in those times, you think that they will continue forever. 일본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요즘 게이샤 하우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 도쿄의 경우 진짜 게이샤의 수는 겨우 100여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이 받는 손님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게이샤가 생겨난 지 4세기. 이제 이들 앞에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만이 남아있다. 도쿄에는 일본 최고의 게이샤 하우스들이 있다. 이들의 주 고객은 기업가와 정치인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자자한 것이 바로 신바시 게이샤다.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춤의 대가인 선생 앞에서 몇 시간씩 수련을 한다. 키미카와 코이쿠는 경험 많은 게이샤다. 게이샤업의 미래는 바로 이런 여성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残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そのためにやっぱりお稽古を一生懸命してお客様にもサービスを良くして1回見えるところを2回来てくださるように努力したいと思います。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게이샤의 수요는 점점 줄고 있다. すぐパッと出てくれるんですけどね。相田さんだったんですよ。原田さんが通じないって私に電話かかってきた。 예약을 받는 건 게이샤 대모의 몫이다. あ、はい、こんにちは。どうも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最悪ですね。はっきり言えばね。これが最悪ならまだよくて、もっと最悪があったら困りますけどもね。はい。お茶を引くって言葉わかりますか？今日一件もかからないっていうことお茶を引くと私たち言うんですけどね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かったのに随分景気は悪くなってます出た当時もう2時とかその時間までもう眠いなもう早く寝たいなって思うのが毎日でしたけどこの頃はお座敷がない日もありますんで体はとっても健康です景気も悪いですし週刊誌とかで結構騒がれますよね接待でどうこうってそういうのもかなり影響していると思います 게이샤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비판적이었고 그 와중에 터진 스캔들로 인해 게이샤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신의 정부였던 게이샤의 폭로로 수상직을 사임한 스즈키 우노 스캔들이었다. She went public and accused him of treating her badly. And all of my geisha friends said, that woman can't even be considered a geisha because, going public with something like that, is completely against the code of a proper geisha. 문제의 게이샤는 수백 년간 내려오던 침묵의 맹세를 깼고 그 결과 일본 수상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女性含めて男性も含めてですね、ちょっとケチですなと。ね、そういうまず 문제가 있다わけですよ. 그 사건을 통해 자질이 없는 여성이 게이샤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いやあれは絶対にね芸者じゃないですよ。芸者だったらそういうことしちゃうもうご法度なんですからね。口が堅く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第一から政治経済の話をお座敷ではしなくてもいいそんなに知らなくていいんですよ。ですからあの方は芸者衆じゃな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ホステスさんですよ。Nowadays, people go to bar hostesses, and the hostess bars, very much like the continuum of geisha from elegant down to pretty seedy, run the same gamut and can be terribly expensive. Geisha are kind of a cultural icon and continue to survive, but the principal function of providing female companionship during an evening is no longer something that geisha exclusively do. 남성들의 기호가 바뀌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 今の若い人っていうのはね、ほとんどその芸者さんなんていうのは欲しがらないんですよ。で、昔の人はやっぱりお座敷をね恋しくて芸者も呼ぶんですけど、まあ若い人はほとんどもうそういうのはいらないという感じで、それでコンパニオンの若い人の方がよっぽどいい。大体芸者そのものが今の人は分かってないね。うん、そう芸者。芸者っていうのは何をするものかとかね、お座敷で何をするなんていうのを今の若い人は全然分かんないんじゃない。だから芸者衆は拘束時間が長いのね。一日の拘束時間っていうか、コンパニオンさんなら例えば昼間アルバイトしてて、そのお座敷行く時間ちょっと前に来てパッパッと洋服着て着替えればすぐお座敷スタートできるでしょ。芸者衆の場合は昼間お稽古したりなんだりして、それでまあ支度するのにやっぱり1時間ぐらいかつらかぶってお化粧して着物着てと1時間で1日のその拘束お座敷出てる時間よりもそのお稽古したりなんだりする時間っていうのは会の前はかなり厳しいです。夜お座敷で働くのが嫌になるくらい疲れますもん。疲れますもん。お姉さん方に先生のお稽古は時間が決ま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お姉さん方に見てくださるお稽古はすごく時間が長いので、もうくたくたになります。そうですね。これがこうなって、もうちょっとこういうそうもっと足がいてこの頭の上にこうなって、そうそうそうちょっと샤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문호가 개방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자질 있는 게이샤 후보를 찾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도쿄에서 견습 게이샤 생활을 했던 하나짱. 하지만 7년 만에 이 생활을 접고 말았다. 그리고는 유럽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일명 펑크 게이샤로. 7년간 유럽에서 생활해오던 하나가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옛 동료들을 만나러 왔다. 게이샤 친구들은 진심으로 환영해주지만 사실 그녀에 대한 기억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花代ちゃん来たのは19歳の時でちょうどで何人かやっぱり面接してその中から、選んだというか来てもらう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頃はまだ学生で大学行ってたんですよ。で何日か来てでうちの方で半玉さんっていうのがとっても欲し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話をしたらやりたいということで、じゃあ少し踊りを勉強して。 그동안 인생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지만 하나짱은 지금도 게이샤 선배들에게서 진한 정을 느낀다. I met my sister again yesterday. It was so nice. It was more like a nice feeling. I met my family again. Really, because so close. Me and my sister are so close. 게이샤 시절 하나짱의 행동은 동료들에게 골칫거리였다. 지금도 그때 기억은 악몽이지만 하나의 이런 행동은 손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宇宙人ってみんな言ってましたけどね。NASAの生まれですってよく言ってたんですよ。もう突拍子もないこと言い出すから、
まあそれがお客様には可愛かっ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もうちょっと常識がこうわからないから、かえってその方がこういうところに見えるお客様は可愛いんですよ。This town gonna finish very soon. Of course, the restaurant gonna be, how to say, alright, because they're a restaurant. I mean, they can have a job without geisha. But also many places, Mukojima, Kyoto, maybe they are maybe changing shape, you know, because customer doesn't understand that art, shamisen and dance. They can't enjoy, they can't sing together because they're old style. They don't understand this old word and how they don't have interest. They're more like a karaoke. 하나짱은 대중문화를 도입한 최초의 게이샤로 기억될 것이다. 다른 게이샤도 그녀의 전례를 따르게 될까? 아니면 오랜 전통의 힘이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게 될까? 일본이 격동의 세월을 겪는 동안에도 게이샤는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들은 쇼군의 통치를 견뎌냈고 황제의 재위 기간엔 오히려 번영했다. 게이샤는 변화하는 패션과 서구의 영향, 그리고 2차 대전의 황폐함마저도 견뎌냈다. 이제 21세기로 도약하는 일본에서 게이샤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인지도 모른다. In some ways, it has always seemed to me that the modern geisha exists on a kind of life support, really. Because, yes, there are men who love to go there, but they love to go there because it reminds them of something that once was. I think that it's such an old-fashioned way to spend an evening nowadays, when there are so many alternatives around. 하지만 이젠 콧대 높기로 유명한 도쿄의 게이샤들조차도 현대적 취향에 맞추기 위해 말을 개업하는 실정이다. 고객들은 거리를 걷다가 가볍게 들어가 게이샤와 술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다. 물론 정식 연회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심지어 전통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교토의 게이샤조차도 변하고 있다. 게이샤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캐나다인 피터 맥킨토시는 단골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찻집을 찾는 대신 좋아하는 게이샤를 불러내 외출에 동반한다. At first it's a little bit of a novelty, you know. This foreign customer, it's Peter. It's fun, and I'm sure I take them to different places than some of the older customers would. I'm sure it's a little bit of a relief, you know. Peter's called us, so we're going to go to a fun place tonight. 私はもう借りはって2人ともなダワタしてなんでやねんねんネギとんねん Being a foreigner and being one of the youngest, and definitely one of the only foreign customers in Japan, I feel a little bit privileged to be in that situation. So, you know, it's just special, and I don't mind spending my money on something that is so rare. I just wish that the younger Japanese people would actually take more interest in it. Not so much the girls themselves, but the customers. I wish the younger customers would actually take more pride in preserving their culture by, you know, becoming customers in this world. Everywhere you go on the street, you see them dressed as North Americans, singing rap music, and I bet if you asked any of them what a geisha was, they wouldn't be able to give you an answer. 하지만 피터조차도 게이샤를 데리고 가라오케에 간다. 어쩌면 오늘날 일본인들조차 잊고 사는 그들의 전통을 되살리는 데는 외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I just don't want them to sell themselves out to Western society.
just to say the profession. I'd rather die out completely than to become something so different from what it actually started out as being. 현대적 여성인 동시에 전통적 게이샤인 마메카. 그녀는 1930년대의 게이샤식 생활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지만 부유한 다나를 둔 덕에 구찌 옷을 사입고 샴페인 칵테일을 즐길 수도 있다. 견습 게이샤들에게 있어 마메카는 목표로 삼아야 할 완벽한 본복이다. 게이샤의 전통은 유이코 같은 성실한 견습생들을 통해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自分でね舞妓さんしてどんな感じねっていうのは最初はねもう全然自覚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いろいろねその世界各国地方からもういろんなとこから来てくれはって。その舞妓さんみたいがためにね来てくれはる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いことやなっていうのがね最近やっと分かったんやけどもそういう感謝の気持ちがね毎日しているとね유이코는 이따금씩 가족을 만나기 위해 도쿄로 간다. あんまり意識してないんで白塗りでも何でももう一緒なんですよ。自分も白く塗ってても塗ってなくてもたまにその白塗りしてるの忘れる時があって。顔描いてああついたとかあんまりね気持ちは変化しないんですよ。유이코는 겨우 15살 때 게이샤가 되기로 결심했다. でも本人の意志が固くてもう受験もしないで3月には京都に行くっていうふうなことで意志が固い状態でしたので、結局説得して主人もだんだんに、本人がそんなに言うんだったらっていうふうなことでだんだんこのままずっとこの仕事をね続けていくつもり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先のことはねまだ分からへんけども、やっていけるんやったらねやっていきたいとは思ってますけども。유이코는 여러 세기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온 게이샤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런 강한 의지만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게이샤로서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다. I hope, and I think it will continue as more than just a museum piece because there are still women who are attracted to that way of life. I mean, it's the rare person to be sure, but it's a kind of traditional glamour that holds well, and it's attractive. It's an attractive life. The Japanese are extremely good at preserving things unique to their cultural heritage, and there's no question at all that geisha are unique to their cultural heritage. They will continue to ensure as much as it can possibly be done that geisha do survive, because I think so many people in Japan would find it a pity if they didn't. On the other hand, you can't really artificially keep a society or a subculture like that alive. The future of geisha is, I think, very uncertain.地味なの着てくんですけど、それでお仕事さんとは違いますわね。いつでもここへ来て電気を見てくれる人があったんです。そういったらもう芸者衆の歩き方がね、さっそうとしちゃって違うってさすがですね。何言ってんのよ、みんなこれだってお国のためにやってんのよってもえばって通うんで、そこまでね、朝8時から4時まででした。 그러나 이런 노동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게이샤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미국인과 결혼했다는 죄로 고립돼 살아야 했다. 그 이름은 유키 모건. 국수주의 열풍이 일본 열도를 휩쓰는 와중에 유키는 반역자란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다. 유키의 수양딸 나미에는 당시의 어려움을 이렇게 기억한다. みんなが見るんですよね、やっぱりね。だからサインしてくださいっておっしゃるんですよね。そんなんそれはできませんって断る役も私なんですけど、どこかはしょっちゅう来てましたよ。でも別に何も悪いことして。 1941년 미국을 상대로 전쟁 중이던 일본은 게이샤의 애국심마저도 요구한다. 결국 게이샤는 전쟁 영웅을 위해 환호하면서 선전 활동에 동원된다. Kamikaze pilots are men trained for death. Nearly all the suicide pilots are between 16 and 20 years old. Celebrations are held to honor them when their training is finished. The prettiest geisha girls entertain them. This is their big day. To cries of banzai, they prepare for their last flight, which may destroy an Allied ship. 일본은 승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신성한 히로히토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이 패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주만 사건은 이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강제로 군수물자 공장에 동원돼 일할 때도 게이샤 업계는 예전처럼 돌아갔다. 이들의 고객 중 상당수는 군 고위 장성들이었다. During the 40s, when the country was plunged into hardship, the geisha who had patrons among the military, of course, predictably, tended to do better than the ones who didn't. 그러나 전쟁이 3년을 넘어서자 일본의 자원도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게이샤 하우스도 문을 닫는다. 현재 일본에서 최고령의 현업 게이샤인 93세 유미. 그녀는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こういう着物をみんな袖切って、それでこれは袴にして、みんな着物なんです。だから派手だってその購買行くとみんな派手だって言ったってある着物の一番出ないからね。京都からちょっと神戸とかそういう時に行く時は、そして神父さんたちが協力して保証人になって、でその時に、日本に帰ったら日本の国籍をもう一度日本の国籍を取りますという何か約束がなかったら領事館の方で 유키의 기구한 운명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한 게이샤였던 그녀는 마침 일본을 여행 중이던 미국 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는 미국에서도 네로라 하는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모건. 월가를 좌우하는 막강한 모건 왕국의 설립자 J.P. 모건의 조카였다. George just fell in love with her and pursued her, but she kept saying no, no, no. But George was persistent, and our family motto is Vincit qui patitur, he conquers who persists. So he persisted and he conquered. 유키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지 모건과 결혼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털복숭이 야만인으로 취급될 때였다. 타운센드 해리스 시절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유키는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했고 조지는 게이샤 대모에게 진 빚을 청산했다.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모건 집안 사람이었다. He did pay a considerable sum of money, I think about $20,000, to release her from the geisha. And so that might have pleased your family. I don't know. 일본에서 추방당한 유키는 남편과 함께 뉴욕으로 갔지만 이들 부부는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People just didn't marry Orientals or anything in those days, and
it would have been very hard for anyone to understand how he could have done something like that and not